네, 헤드라인 보신 대로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성장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다만 네, 탄탄하게 시장을 지지하는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상에 큰 흔들림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분석해 주실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간밤에는 약간 좀 머뭇거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요인들 작용했을까요? 네, 뭐 기술주랑 가치주랑 좀 극명하게 갈린 날로 좀 봐야 되겠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8까지 상승하면서 가치주로 구성된 다우 지수는 어제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써서 0.6% 상승했고요. S&P 500은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1.3%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피스커라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 있죠. 어제 4% 상승했고 페라리가 3.7% 상승. 그리고 도요다가 7% 상승했는데요. 도요다가 지금 90년 만에 미국 시장 1위를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인데요. GM이 21년도에 작년에 221만 대를 팔았고 도요다가 233만 대를 팔았습니다. 도요다 주가가 7% 올라가지고 도요다 주가도 장중 200달러를 돌파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다 있었고요. 그리고 히터로 관련 주식인 MP 머티리얼즈라고 있는데 5.8% 상승했고 철강 기업인 뉴코가 3.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제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종목별로 좀 강세 종목을 보면은 IIVI라는 기업이 있는데 4.1% 상승했고, 그다음에 대만의 TSMC가 3.6%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뭐 좀 조금씩 빠졌고요. 그리고 어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기록했는데 엑슨모빌이 3.8% 상승, 옥시덴탈이 7.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캐터필라가 5.3% 상승했고요.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주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모두 3% 후반대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11.7%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가를 썼는데요. 전기 픽업트럭 F150의 생산량을 연간 15만 대로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이 같은 수치는 2배로 늘린 것이고요. 그리고 신규 주문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GM이 7.5% 상승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썼는데요. 물론 21년도에 판매량은 도요다에 밀렸지만은 지금은 21년도 4분기서부터 반도체 공급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가 1.7% 상승했는데요. 구겐하임에서는 경제활동 정상화로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 결국에는 이번 22년 중반서부터는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가 될 것이다. 구겐하임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수개월간의 신흥국 시장에서 판매량 소비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매수를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6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IMI 12월 제조 PMI가 58.7로 나왔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60이었는데 소폭 하회했고요. 전월 61.1보다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에서는 미국 증시가 올해도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는 상반기까지는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올해도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런스에서는 유가 상승을 올해도 예상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를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는 에너지 섹터가 올해 아웃퍼폼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올해 이익률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익률 중심으로 상승하는 기업과 하락하는 기업이 나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종목은 언더퍼폼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극명하게 차별화가 나왔다라는 거를 첫 번째 포인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나스닥의 낙폭이 꽤나 컸기 때문에 갭이 좀 많이 확인이 됐던 시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플레이에 지금 간극이 더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조금 이제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제 어제도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 한 3월 정도까지는 네. 한 1% 후반에서
1.9에서 뭐 2% 초반까지도 조금 보는 측이 계속적으로 지금 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 기술주는 조금 이제 뭐 점점 안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네. 가치주가 앞으로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2월 말서부터 이제 가치주가 강했는데 그때 이제 12월 말에 강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의 성격도 있었는데 가치주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 캐터필라가 가장 강했거든요. 5%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것들을 섹터상으로 그룹핑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은행주들, 뭐 JP모건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고드맨삭스까지 해서 움직임이 좋았는데 연초에 은행주의 메리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얼마 전에 저희한테 바로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시장을 리딩을 하고 있거든요. 은행주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결국에는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있고, 네. 뭐 좀 계속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은행주에 대한 그러면은 매집도 저희 서학개미 분들도 지금도 괜찮습니까? 은행주에 근데 대해서? 이게 이제 서학개미들이 선호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안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기술주나 성장주를 선호하는데 뭐 은행주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퍼포먼스는 뭐 기술주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네. 과연 뭐 그게 선호를 할지 안 할지는 뭐 그건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저는 이제 그건 이제 뭐라고는 이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희가 선호를 하게 된다면은 국내 은행주들이 아예 안 움직이니까 금리 인상기 임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내가 안정적인 성향인데 은행주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국내 주식보다는 그래도 이 미국 주식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넌지 지금 질문을 드려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래요? 맞고요. 일단은 지금 1월 20 며칠 1월 말에 지금 또 금통위가 또 열리는데 네. 또 다시 1월부터 올릴 것 같죠? 예, 또 다시 올리는 걸로 예. 거의 뭐 99% 정도 지금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올해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는 1.75까지 이제 갖다 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네. 본다면 올해 3번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은행주가 어떻게 좀 안 그럼 움직여요? 만약에 네. 그렇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좀 가야 되는데 저번에 이제 그 배당락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후에 큰 폭으로 갭으로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 메우기도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한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미국 증시의 연동을 받아가지고 좀 네, 괜찮게 네. 움직이면은 단기간에 좀 갭이 메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은 또 다시 그 갭을 메우기 12월 말에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조금 더 횡보하면서 네네. 뭐 기간 조정 좀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학개미들이 많이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는데 그 원인인즉슨 증권가에서도 레포트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최대 메리트 있는 대상국은 미국 주식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많이 좀 미국 주식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앞에서 JP모건에서 올해도 미국이 좋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을 내놨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근거는 5가지를 댔습니다. 경제와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고 밸류 부담이 완화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었고요. 매파적인 행보가 제한이 될 거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올해 강세장을 JP모건에서 전망했거든요. 이 5가지 근거들을 다 전문가님도 동의하세요? 함께? 기술적인 지표나 뭐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것이고 실적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 매파 행보까지 완화될 거라고 매파 봤어요. 행보가 예. 이제 뭐 상반기 중에는 제한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저랑 뭐 틀린 것 같고 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 부분이. 각자의 뭐 의견. 지금 패드워치에 어제 이제 3월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채권 트레이더들이 56%로 이제 56이요? 전해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또 다시 한 62%인가 또 63%까지 또 올라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결국엔 3월에 금리 인상이 뭐 결국에는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연준 매파 행보가 제한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거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미래의 이익 추정치를 갖다 끌어다 쓴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근거에는 어쨌든 뭐 강세장을 예상하는 뉴욕 증시에 대해서 분석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점을 확인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났던 포드와 GM의 활약을 저희가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테슬라하고 조금 다른 행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포드의 이 강한 퍼포먼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에는 포드 같은 경우나 예.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실적보다도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가 얼마만큼 잘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 향후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현재의 실적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포드나 GM 같은 경우 뭐 추세적으로 좀 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본다면은 어때요? 테슬라보다는 한참 낮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테슬라는 성장주에 속하고 포드나 GM은 가치주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자동차 주식을 살라는 사람들이 테슬라보다는 그러면 이걸 한번 사보자는 어떤 심리도 있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요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조금 느리긴 했었는데 속도가 전기차에 투자 많이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것도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전기차주도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대비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12월 말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전 방송에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가 주가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네. 지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그러면 강해요. 이제 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실적하고는 뭐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러면 2월 말이나 지금 2월 초로 예정돼 있는 지금 결국에는 현대차에서 전기차에 관한 어떤 전환 소식,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어떤 예. 그 계획을 발표한다고 네네. 하는데 그걸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보고 뭐 상승하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산업리포터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 전에 조금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전서부터 조금 움직일지는 네. 조금 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GM이나 포드 쪽으로 그럼 배터리 관련된 연결선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차라리 유리하겠습니까? 그러면 완성차가 아니라 지금 전기차를 공략하면 국내 주식에서도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고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글쎄요,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가 더 하락해야 되고 조금 더 가격적으로 싸져야지 투자자들이 2차 전지 소재주 쪽으로는 갈 것 같고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가가 SK 이노베이션 말고는 주가가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죠. 예.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27일에 상장된다고 보면은 모멘텀이 SK 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도 조금 옮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IPO, 네, 빅 IPO죠. 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자금 이동이 또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언급을 도와주셨습니다. 미국 증시가 참고서가 안 되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 증시하고는 뭐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섹터도 커플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심리도 전혀 좀 다른 구간인데 우리 증시가 연초부터 좀 시련이 많아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뭐 좁은 박스권에서 계속적으로 뭐 2,900 한 6, 70에서 3,300, 40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조금 더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 기간은, 상승, 네. 예, 뭐 기간은 언제까지인지는 1월을 솔직히 보시는 모르겠고, 거세요? 네. 지금 미국 증시 상승한다고 시초가 뭐 강하더라도 뭐 결국에는 또 다시 뭐 원래대로 움직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고, 뭐 미국 증시하고는 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외국인들도 강하게 매수를 하지 지금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이미 살 만큼 샀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배당 관련해서 좀 작년 말서부터 이제 샀는데 이미 좀 살 만큼 샀다고 보고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이익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기관들은 뭐 적극적인 이익 실현 움직임을 지난해 말서부터 지금 보여주고 기관이 있고, 예. 많이 뺐어요. 개인들은 지금 작년에 좀 많이 털어냈던 거라 사는데 뭐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뭐 중소형주들에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조금 하락했는데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네. 코스닥이요. 예. 결국에는 그 기관이나 외인들이 작년 말서부터 샀던 거를 언제 팔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들을 조금 더 끌어들인 다음에 조금 더 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외국인은 크게 많이 사거나 뭐 지금 현재는 아주 많이 팔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 어제도 한 1,000억 조금 넘게 산 것으로 아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저는 역시 외국인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조금 1월 중순 정도 지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숨통이 트일지 여부는 수급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가 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게 될지 조금 더 저희가 마음을 비우고 조금 시간 여유 두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금 보신 대로 굉장히 갭이 컸습니다. 다우가 또 신고점을 쓴 반면에 나스닥에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성장주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지만 시장 분위기를 제대로 캐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이 될 것 같은데 수급 주체들의 동향을 잘 캐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최근에 매도 세력이 강해가지고 장중에 변동이 커가지고 대응하시면서 많은 힘듦을 좀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때문에 좀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찾는 노력도 필요한 또 오늘장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